네, 우리 산림자원직 공무원을 같이 저와 함께 대방고시학원에서 시작하게 될 장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산림자원직 공무원, 우리가 임업직 공무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산림자원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통 세 과목과 우리 임업경영학과 조림학에 대해서 전공을 두 과목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두 과목의 전공을 저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함으로써 여기 제 동영상을 듣거나 와서 배우는 학생들 모두 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를 나와서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6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러한 산림자원직 공무원을 하기 위한 자료를 한번 되도록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학년도 우리 올해 산림자원직 저와 함께 할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시간표상으로는 우리 올 7월서부터 내년 5월까지 약 한 11개월 동안 우리 기초이론서부터 이렇게 파이널 특강까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달씩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최종 파이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두 달은 우리가 기초이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임업경영학하고 조림학에 대한 기초이론,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기초이론은 용어입니다. 이 임업직이라는 이 산림자원직이라는 부분은 좀 특수한 직군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팩트, 이 시험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혹 우리 임상이 뭡니까?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임상?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거. 어떤 사람은 소나무, 잣나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임상대로 우리 침엽수, 화렵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답은 침엽수가 아니에요. 임상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산림의 현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침엽수가 아니고 침엽수림이라는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침엽수라는 건 없어요. 침엽수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정확히 팩트를 짚어서 이 용어만 정확히 습득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초이론에 대한 그 용어 정리가 확실히 끝나고 기본 이해를 통해서 우리 기본 이론이라는 부분을 접근을 할 텐데, 이 기본 이론일 때는 이 임업경영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흐름, 또 조림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기본, 심화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의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 문제풀이로서 또 이런 문제를 우리 모의고사 형식으로 봐서 기출문제를 제가 시출을 해서 여러분들과 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통해서 우리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 우리 사용 교재를 보면 교재는 우리 제가 나오는 프린트와 제가 이번에 지금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 교재는 그렇고, 우리 모의고사 진행은 7월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 우리 기초이론과 기본이론은 일상적인 부분을 통하고 나머지 우리 10월서부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내온 모의고사를 70점 이상 맞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년에 시험을 보면 붙을 수 있는 실력이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못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원체 어려운 문제만 낼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임업경영학 강의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업경영학 강의는 조림학과 마찬가지로 총 8강에 걸쳐서 각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는 임업경영학의 이해, 마찬가지 조림학도 조림학의 이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죠. 그래서 임업경영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보면 지금은 사실 임업경영이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경영, 산림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임업경영과 산림경영에 대한 차이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임업경영이 뭡니까? 산림경영이 뭡니까? 그럼 대부분 90% 이상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임업경영학이라는 얘기는 임업을
업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을 주축으로 할 때는 임업 경영학이라는 얘기를 쓰고, 우리 산림 경영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부분을 동시에 추구할 때 산림 경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업 경영학은 언젠가는 우리 산림 경영학이라는 시험 문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업 경영하지만 이러한 그런 부분, 우리 임업 경영학이라는 이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패턴이든지 흐름에 대해서 좀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산림 경영 계획의 실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의 실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산림 공무원이 되고 산림 직종에 대해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산림 경영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산림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산림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자나 거기에 대한 해석들,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의 실제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3강에서는 산림 경영의 개념, 그 다음에 기본 요소, 그 다음 4강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분석 및 평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전가, 후가고 어떠한 이자율이고 그런 부분 계산적인 숫자와 공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부분이 2단계예요. 경쟁성 분석 및 평가에서 만약에 그 한 해 시험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커트라인을 보면 70점대로 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볼 때는 우리 계산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러한 적정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공식만 패턴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계산 문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강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산림 수학의 조절을 배워야 되는데, 이 5강의 산림 수학의 조절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이러한 수학 조절이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하지만 예전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 조절은 고전적 또는 반대적인 현대적,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6강에서는 우리 산림 생장 및 측정, 우리가 산림 경영, 임업 경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우리 이러한 산림들이 얼마만큼 클 것인지, 얼마만큼 잘할 것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요. 잘한다라는 의미가 위로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위로도 자라고 옆으로 자라는 것이냐. 그런 생장이 어떤 생장인가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산림에서 말하는 생장은 우리 비대생장, 옆으로 크는 생장과 수고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옆으로 크는 생장, 비대생장, 직경생장, 이 나무의 지름이 점점 커지는 생장은 비대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생장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 밀도, 나무를 얼마나 촉촉히 심었냐, 그 부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러한 생장이 바뀔 수 있고, 또한 이 수고생장은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인간으로 비유하면 얼마나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어렸을 적에, 그거는 어머님들이 옆으로 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보약과 한약을 먹이는 것은 건강하고 키가 쑥쑥 크라는 얘기죠. 요즘에도 선전 나올 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키 크는 거 2cm가 큰다고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140만 원씩 정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생장들을 보시면은 옆으로 크는 생장과 위로 크는 생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를 해서 하는 부분들. 또 7강에서는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FM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SFM은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라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무엇인가를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산림 법률에 대해서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우리 법률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크게. 근데 이 2010년 이후서부터 법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2문제씩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 관련된 법률이 약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한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팩트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 우리 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는 부분, 우리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각되고 있는 GIS, 이러한 부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갑작스럽게 계속 이슈화 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슈화가 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슈화 되면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슈화 되면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8강에서는 책이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까지 이 부분들은 우리 산림경약, 산림경약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신고 산림경약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추가되었던 부분,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목적 산림경영이라는 부분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과 풀이와 이론적인 배경을 좀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임업경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의를 좀 한번 살펴보실 것이고 우리 조리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임업경영에 대한 첫 장에서는 이론, 이해 배웠다면 우리 조리막에서는 조리막에 대한 수목에 대한 이해가 하고 우리 세계적인 산림이 어떤가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떤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업경영학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흐름에 따라 어떤 팩트가 나눠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리막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조리막이 뭐예요? 우리 임업을 지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조리막이 뭐예요 하면 어느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요. 다 99%가 뭐야? 나무를 심는 게 조림이니까 거기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조림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조림학은 그 부분이 아니고 나무를 심으려면 그 나무를 심기 위한 땅, 나무를 심으려면 나무에 대한 씨앗서부터 심어서 심고 가꾸고 배고 할 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 배기 전까지의 과정을 광범위하게 조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광범위한 범위를 쪼개서 순서대로 나열한 팩트 흐름이 크게 조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 우리 잇목, 나무의 종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 묘목을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생산을 식재를 하는 방법 그래서 그 식재를 하려면 우리 또 파종이라는 부분 나무 씨앗을 뿌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식재들이 나무가 크면 그 나무들이 모인 숲을 가꾸는 부분 그래서 그 가꿔서 심어서 벨 때에 우리 그 숲을 과연 똑같은 숲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숲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갱신. 그래서 갱신 부분은 모수 작업, 산벌 작업, 개벌 작업, 택벌 작업 이런 여러 가지 갱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1, 2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현 7번째는 우리 새로 나온 책들의 이러한 숲들의 패러다임이 어떻고 숲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고 라는 부분 딱 여기까지가 조림인데 사실 조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조림학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림학에는 수목학이라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보호학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목과 환경과 지금 우리 기후변화 문제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 생리와 그 다음에 보호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총 정리를 해서 우리 8강으로서 조림학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경영학하고 조림학의 강의는 각각 8장씩 우리 기초, 기본, 심화를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혼자 스스로 하시는데 일정 부분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공통 세 과목은 지속적인 공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나머지 두 과목 우리 전공으로 배우는 두 과목 정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그 혼자 하는 방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하자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할 때도 어느 서적이 좋아, 저 서적이 좋아, 모의고사, 기출문제, 각각 책 출판사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사기보다는 우선은 여러분들 이 국가사이버고시센터라는 것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답도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9급도 나와 있고 7급도 나와 있고 고시 문제도 다 정답하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풀이 과정이 없는 거야. 그 과정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와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사이버고시센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정리하고 전공 소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목경영학의 시험 문제의 백그라운드는 여기 산림경영학이라는 학문과 우리 산림측정학, 그 다음에 산림 관련 법규에 대해서 토탈 가장 한 80% 정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20%는 여러분들 생소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조림학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림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조림학과 보호학과 수목학, 특히 이러한 수목학의 학명에 대해서 학명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전에 9급하고 7급의 가장 차이점이 조림학 같은 경우에 7급 문제들이 영어 학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9급 시험조차도 그런 학명이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험 정리는 이목경영학하고 조림학이 있는데 각각의 기초 백그라운드는 이런 데서 나온다. 그리고 저랑 공부하는 것은 저는 암기하는 부분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 암기보다 이해, 뭐 암기는 속전속결로 하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5과목을 시험을 봐야 돼. 우리 사실은 한국사, 국어, 영어 단어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됩니까? 그런 부분의 시간을 최대한 할애할 수 있도록 저하 공부에서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한 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짜투리 시간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3문제, 많게는 3-4문제까지 기존에 없었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험 문제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문제 패턴에서 안 나오는 문제들이 꼭 2-3문제씩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우리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정말 시험 문제가 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뜨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현재의 정책과 방향성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특히 뭐 기후변화라든지 현재 산림, 또한 지금 현재 남북에 대한 산림이 나아갈 될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를 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지금 대방고시학원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이러한 산림청에서 나오는 어떠한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특이사항들이라든지를 매일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올해는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카페 활동을 하면서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패턴을 우리 OT 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역경영의 시험 패턴은 어디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림경영 계획이라는 부분과 우리 경제성 평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팩트를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 패턴을 분류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느 쪽을 그냥 이해하를 넘어가야 되고 이쪽은 꼭 정말 외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패턴을 분류를 해서 아마 쪽집게식으로 주입식으로 제가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목경영과 마찬가지 이런 시험 패턴. 그래서 조림학은 좀 더 특별합니다. 이목경영은 어떤 부분 정확히 팩트들이 있지만 조림학은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비슷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목경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정 패턴이었고 각각 단락으로 구분해져 있지만 조림학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확 중요하다기보다는 고루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림학들은 순차적으로 패턴 흐름에 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가 계획에 나왔듯이 8장을 분류를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학. 이 보호학은 꼭 요즘 패턴의 한 문제, 2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출제 문제가 재선충병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선충병 문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실례로 재선충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재선충이라는 게 이렇게 나무를 타고 가서 일으키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재선충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선충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와서 혼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선충은 하늘소라는 부분의 매개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늘소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하늘소가 이러한 소나무나 잣나무로 넘어갔을 때
그 안에서 제선충 입 안에서 잎을 먹다 그 안으로 제선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선충이 나무에 들어가서 나무에 있는 뭐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그 혈관을 다 제선충이 각각 포진해서 몇만 개가 표진해서 혈관을 막는 식이야. 나무의 혈관을.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 보호에 대한 시험 문제도 좀 각출히 보셔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월 9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대방고시학원에서 제가 임업경영학하고 조림학에 대해서 우리 곧 국가고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파이널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시면 질문할 부분도 있고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에서 엄청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직 총정리를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 특히 임업경영학인 측면, 조림학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림학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 특히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각각 패트가 틀리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뭐 산림경영 이해에 대해서는 뭐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법정림이라든지, 두 번째 우리 생장에 대해서는 생장을 제가 아까 얘기한 뭐 직경생장, 수고생장도 있지만 뭐 제적생장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의 생장의 종류,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임지의 생산 능력이라는 부분이 땅이 비옥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연계가 되면 임지의 생산 능력은 수고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밀도는 직경생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리고, 수학조절은 우리 고전적 수학조절법과 현대적 수학조절 방법, 그중에 선형계획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하는 산림경영계획이 있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산림경영계획이 있고 개인이 하는 산림경영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우리 SFM이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변화를 포함을 해서 기준하고 뭐 세계적인 트렌드의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전가 후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산을 어떻게 몇 가지 공식만 알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다 말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측정에 대해서는 흉고직경, 수고, 제적, 연령이라는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중요한 인자들이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법률 중에 우리 20가지 법률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률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즉 공부는 우리 임업경영학하고 조림학은 공부는 스스로 하지만 그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최대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꼭 전공을 한 자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자가 바로 장재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3월 9일 날 우리 산림자원직 총정리 무료 특강을 하면서 공짜입니다. 와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이 강의실이 꼭 꽉 차고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시험 보기 전에 어려웠던 부분과 꼭 원하는 부분을 채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3월 9일 날 우리 아침 9시서부터, 사실 9시 반인데 9시 오시면 이제 한 30분 정도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9시 반서부터 우리 5시까지 하루 종일 우리 임업경영학과 조림학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산림자원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한 OT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